퇴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쿠팡 플레이를 켭니다. 분명 새로운 콘텐츠는 넘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당신의 손은 또 그 익숙한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예전에 수없이 봤던 그 예능, 이미 결말까지 다 아는 그 드라마, 대사까지 외울 만큼 반복한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많은 새 작품이 있는데 왜 하필 또 그 장면이고 또 그 에피소드일까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스친 적도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걸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걸까? 어쩌면 내가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먼저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게으름도 아니고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지치고 과부하된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놀라울 만큼 똑똑한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현실이 이미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르고 너무 피곤할 때 뇌는 낯선 자극보다 익숙한 세계를 찾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흐름, 이미 예상 가능한 감정, 이미 안전하다고 확인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며 긴장을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오래된 콘텐츠를 반복해서 보게 되는 심리적 이유를 4가지로 나누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뻔한 위로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과 뇌의 작동 방식까지 연결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에 파트를 써드릴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배달 앱으로 저녁을 고른 뒤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쿠팡 플레이를 켭니다. 분명 볼 것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오늘 공개된 신작도 있고 다들 이야기하는 화제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의 손은 또 그 익숙한 화면으로 향합니다. 몇 번이나 봤던 예능, 결말까지 다 아는 드라마, 장면만 나와도 다음 대사가 떠오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천 개의 새로운 콘텐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바로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불안도 고개를 듭니다. 내가 너무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진 걸까? 혹시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걸까?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태함도 아니고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칠 대로 지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꺼내드는 매우 영리한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현실이 이미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버거운 날에는 뇌는 낯선 자극보다 익숙한 흐름을 선택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전개, 이미 예상 가능한 감정, 이미 안전하다고 확인된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경계를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오래된 콘텐츠를 반복해서 보게 되는 이유를 4가지 심리 메커니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빈말 같은 위로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 그리고 뇌의 작동 방식까지 연결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를 써드릴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배달 앱으로 저녁을 고른 뒤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쿠팡 플레이를 켭니다. 분명 볼 것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오늘 올라온 신작도 있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화제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의 손은 또 그 익숙한 화면으로 향합니다. 몇 번이나 봤던 예능, 결말까지 다 아는 드라마, 장면만 나와도 다음 대사가 떠오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새로운 콘텐츠 사이에서 왜 우리는 자꾸만 바로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스쳐갑니다. 내가 너무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진 걸까? 혹시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걸까?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게으름도 아니고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칠 대로 지친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꺼내드는 아주 똑똑한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하루 종일 일과 사람과 뉴스와 걱정에 시달린 뒤에는 새로운 자극조차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현실이 이미 너무 피곤한 스릴러인데 쉬는 시간까지 또 다른 스릴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뇌는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을 고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전개, 이미 예상 가능한 감정, 이미 안전하다고 확인된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경계를 풀고 숨을 돌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오래된 콘텐츠를 반복해서 보게 되는 이유를 4가지 심리 메커니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뻔한 위로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 그리고 뇌의 작동 방식까지 연결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계속해서 파트 2를 써주길 원하시나요? 오래된 콘텐츠를 다시 보는 행동에는
과거로 도망치는 느낌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섬세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전 이야기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보던 시절의 공기와 감정과 자기 자신에게 다시 접속합니다. 어떤 예능을 틀면 그때 살던 집의 분위기가 떠오르고 어떤 드라마의 장면을 보면 함께 보던 가족의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릴 때 보던 애니메이션을 다시 켜는 순간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가벼웠던 시절의 몸 감각까지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거나 방향을 잃었거나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은 날에 더 자주 익숙한 콘텐츠를 찾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감정이 특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무한도전 같은 예능이나 오래된 시트콤 학창시절에 즐겨보던 드라마는 개인의 추억이면서 동시에 세대의 공통기억이기도 합니다. 그 장면을 다시 보는 일은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나도 분명 어떤 연결 속에 있었고 어떤 시간의 일부였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각자 도생처럼 느껴질수록 이런 집단적 익숙함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진짜로 찾는 것이 꼭 그 한 편의 영상 자체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그 콘텐츠를 보던 당시의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더 가볍게 웃던 나, 미래가 지금처럼 무겁지 않았던 나,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던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 시청은 현재를 부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내가 버티기 위해 한때의 따뜻했던 감정과 다시 손을 잡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오래된 콘텐츠는 지나간 시간을 박제한 상자가 아니라 지친 마음을 잠시 다시 살게 하는 감정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반복 시청은 회피가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반복 시청의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익숙한 콘텐츠를 다시 보는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볼 때마다 전과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같은 장면인데도 예전에는 웃고 넘겼던 표정이 이제는 쓸쓸하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던 인물이 시간이 지나 보니 가장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품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과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그저 우스운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어른이 된 뒤에는 가장 외롭고 가장 많이 참아온 사람으로 익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빠르게 지나가던 대사 하나가 이제는 묵직하게 남고 그냥 배경처럼 들리던 음악이 어떤 감정을 미리 깔아두고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한때는 단순한 웃음으로 소비했던 장면이 나중에는 관계의 긴장과 사회적 압박, 인물의 숨은 상처까지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다는 것은 같은 경험을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작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체험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선을 찾고, 어떤 사람은 배우의 미세한 표정을 읽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놓쳤던 대사 속 의미를 붙잡습니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능동적이고 섬세한 재경험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보는 것은 작품만이 아닙니다. 그 작품 앞에 앉아 있는 지금의 나도 함께 다시 보게 됩니다. 예전에 나는 무엇에 반응했고 지금의 나는 무엇에 흔들리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 우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달라진 것은 화면 속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예능과 드라마, 익숙한 애니메이션을 반복해서 찾는 이유는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뇌는 예측할 수 있는 흐름 안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회사와 인간관계, 뉴스와 경제 불안 속에서 긴장한 상태로 버틴 뒤에는 결말을 알고 있는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두 번째로 익숙한 콘텐츠는 인지 에너지를 아껴줍니다. 새로운 작품은 인물과 세계관, 관계와 분위기를 처음부터 따라가야 하지만 이미 아는 이야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친 밤에는 새로운 자극보다 익숙한 화면이 훨씬 편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 반복 시청은 감정의 향수와 연결됩니다. 어떤 장면은 그 시절의 공기와 집의 분위기, 함께 웃던 사람들, 그리고 더 단순했던 나를 다시 데려옵니다. 우리는 작품을 보는 동시에 과거의 감정과 다시 연결됩니다. 네 번째로 다시 본다는 것은 나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장면이 지금은 다르게 보이고 웃기기만 했던 인물이 이제는 가장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작품은 그대로인데 보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래된 콘텐츠를 다시 보는 습관을 뒤처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그것이 안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 어떤 날은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또 어떤 날은 위로와 기억, 혹은 더 깊은 이해를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반복 시청 습관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익숙한 콘텐츠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아주 영리한 심리적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퇴근 후에 샤워를 마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한참 넘기다가 결국 또 그 오래된 예능이나 드라마를 누르게 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의 정체나 뒤처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멈춰있는 습관이 아니라 지친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고른 아주 현실적이고도 영리한 회복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아는 장면, 이미 아는 웃음, 이미 아는 결말은 때로 사람보다 먼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고 하루가 너무 소란스러울수록 익숙한 콘텐츠는 오래된 친구처럼 조용히 곁에 앉아 마음의 온도를 다시 맞춰줍니다. 그래서 반복 시청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심리적 피난처에 더 가깝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유난히 지친 날마다 다시 찾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만들었다면 앞으로도 우리 일상 속 아주 평범하지만 깊은 심리의 비밀을 계속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쿠팡 플레이를 켭니다. 분명 새로운 콘텐츠는 넘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당신의 손은 또 그 익숙한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예전에 수없이 봤던 그 예능, 이미 결말까지 다 아는 그 드라마, 대사까지 외울 만큼 반복한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많은 새 작품이 있는데 왜 하필 또 그 장면이고 또 그 에피소드일까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스친 적도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걸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걸까? 어쩌면 내가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먼저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게으름도 아니고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지치고 과부하된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놀라울 만큼 똑똑한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현실이 이미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르고 너무 피곤할 때 뇌는 낯선 자극보다 익숙한 세계를 찾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흐름, 이미 예상 가능한 감정, 이미 안전하다고 확인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며 긴장을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오래된 콘텐츠를 반복해서 보게 되는 심리적 이유를 4가지로 나누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뻔한 위로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과 뇌의 작동 방식까지 연결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